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들이 지난번 파우아 여기 아마 아실 텐데 거기에 거기서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급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나왔습니다만 내년을 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라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벌써 소문이 나서 이렇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선보호 교수님께서 하셨답니다. 선보호 교수님은 사실은 이 일을 또 꾸미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와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근데 이게 양이 좀 많은데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걸로 제목은 제가 미얀마 선교대학 설립 비전과 도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이름은 처음엔 미얀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또는 미얀마 코리아 합성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피도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네피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NIU 네피도가 이제 미얀마 수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진출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얀마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위치는 뭐 잘 아시는데 이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차이나라는 거대한 나라와 인디아라는 거대한 나라 사이에 이렇게 세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실크로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크로드가.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으로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교류가 이쪽으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쐐기로 붙어 있잖아요. 이 길에. 그리고 지금 인디아가 뜨고 있습니다. 15억 인구,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쐐기로 되어 있는데 요 지역에 여기가 인도 국경과 여기 중국 국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친족이 있고 여기 까친족이 있는데 친족과 까친족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몰랐어요 다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여기 샨족이 있는데 샨족이 약 50%. 그래서 여기에 전략적으로 지금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딱 지금까지 온갖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오픈되면서 아까 친족이 얘기했었죠. 친족이 여기 삽니다. 여기 살고 까친족이 여기 살아요. 요즘에 홍 목사님이 맨날 여기 가신다고 지금 까친족도 와요. 여기 지금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백티스입니다. 백티스트. 그런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어딘지는 잘 아시니까. 이게 2011년 수지 여사가 처음으로 하우스 어레스트에서 풀려나가지고 미국 영국을 갔어요. 그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선생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에 그동안 속해 있고 그들에게 속해 있고 그들 또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오픈됐어요. 50년간 아이솔레이트에 있다가 그래서 성인의 문턱에선 그들이 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세계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리스폰드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스폰드를 생각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얘들과 같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we are responding to their call. 그래서 we can be with them. 이제 오픈하는 말이어서 배경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잘 아시는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됐습니다. 2011, 불과 2년 됐어요. 2년 됐고 군부 독재 기간 중에 미얀마
군부가 이제 대학을 그러니까 군부가 가장 두려운 세력이 학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학생이 제일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양곤대학교 학생회관을 폭파시켰어요. 그 양곤대학이 그 심볼이거든요. 그 대학의 학생회관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거기 자꾸 그리고 학교를 다 양곤대학을 다 디스인테그레이트. 그래가지고 다 세퍼레이트했어요. 경제대학 무슨 뭐 공과대학 다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의과대학 다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처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이제는 이제 고등교육을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모델이 좋은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얀마의 공통점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그래서 전부 다 국립화시켜서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 대학을 제안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선교적인 특수한 약품과 도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제가 이걸 많이 보여주는데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거기 진출이 많이 돼 있는데 일본은 이제 130년 걸렸죠. 이제 이렇게 물론 지난 20년간 좀 잃어버린 20년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으로서 130년 만에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지난 50년간 분명하게 일본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얀마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이 되지 않겠냐.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한 곡선과 대학의 성장이 같이 일치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 우리나라가 지금 약 300만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우리랑 거의 인구수가 비슷해.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5,500만쯤 되는데 대학생 수가 한 30만, 우리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네.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우리나라 KDI와 똑같이 MDI를 우리가 설치해 줍니다. 분명히 이제 미얀마가 이제 우리 모델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이게 설치가 돼서 내표도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KDI 스태프들에서 코이카 사업을 약 2천만 불, 그러니까 약 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돼서 이것이 지금 하나의 띵크탱크가 되겠죠. 우리 KDI가 그런 거지. 그 미랄 웰페어 파운데이션, 미랄 복지재단은 약 20년, 1993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약 23개국의 다양한 구호 활동과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미얀마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홍정일 지사장께서 뭐 여러 개 학교를 세우고 주로 이제 청년들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교수님들이 이미 미얀마에 진출하셔서 그래가지고 일을 조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대학에 가서 여기 본 최 교수님 여기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양곤공대 가서 좀 강의를 본 적이 있고요. 박정서 교수라는 분이 그 한국대학에 계신 분이 가서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뭐냐 2년 전에 그 오뚜기 식품에 돌아가신 함태우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큰 돈을 미랄복지재단에 이제 도네이션 하시면서 헌규 목사님이 대학 설립위원회를 만드셨는데 손봉호 교수님하고 손봉호 교수님이 이 단체도 만드셨던 얘기 들었습니다. 두 분이서 의기투합하셔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다음 미얀마를 도와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분들이 거기 보면 임성준 대사는 옛날에 아웅산 사건이 났을 때 들어가가지고 수습하신 분이에요. 이제 대사로 카나다 대사시고 이제 정년퇴. 권호승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정년 퇴임하고 서울에 이사 왔는데 3년 전에. 근데 제가 남설은혜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 홍정일 목사님 제가 온지도 잘 몰랐는데 아무튼 어떻게 좀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저한테 부탁하셔서 그래서 포항에서 이제 3년 전에 제가 떠날 때 뭐 무슨 일을 기대를 하면서 서울에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김재영 변호사는 우리 교회 그 정영수 목사가 이제 미랄복지재단 지금 대표로 계시고 이백순 대사가 이제 이 일을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호주 대사로 가 있는데 당시 한 2년 전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대사였어요. 거기 대사였는데 그분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좀 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대학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얀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백순 대사가 추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동현 선교사는 이제 지금 아까 그 비디오를 만드시는 분인데 현재에서 약 15년간 지금 미랄복지재단 지부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미얀마 지부장.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설립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년, 2016년 그 일이 있고 나서 전영한 회장 부름을 해요. 그분이 낙농업을 하신 분인데 충청도에서. 근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우유 사업을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남은 돈을 가지고 제3세계 병원을 하나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소문을 들으셔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의대 세우는 걸 알고 그 병원을 자기가 짓겠다고 그래 나서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500억 프로젝트에서 1000억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현재 몇 번 가가지고 이런 대학을 제안하게 됐어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미얀마 이런 국제 대학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건화 기념은 그런 거 아닐까요? 미얀마 국제화 선진을 결국 국제 선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전문 경영인을 특히 이제 거기가 굉장히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동안 내부적으로 군부와 이제 국민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소수민족 간의 갈등이 심하고 또 거기가 그 여러 나라가 문화가 교차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피스메이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거든요. 대학 사명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을 하는 것보다는 미얀마에서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제 쭉 다니면서 좀 얘기 들어봤더니 우선 공과대, 제가 아마 공대 교수라 그랬는데 공과대학이 좀 필요하다. 저는 제 생각에 공과대학이 있으면 꼭 경영대학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포항공대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공대는 있는 좋은 공대를 만들었는데 경영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걸 경영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의 컬처 중에 가장 심각한 컬처가 이 공대인들하고 이 비즈니스 경영대 사람들이 토크가 안 돼요. 카이스트가 그래서 사실 만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공대는 내려가는데 경영대는 여기 그냥 있어요. They never talk each other. It's two different school. Why MIT is MIT? 그게 MIT 공대가 중요한 아니라 공대와 거기에 경영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They always work together. Very closely related. You know, this is the model.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말이죠. 스탠포드의 경영대가 그렇게 잘해서 그래요. 근데 경영대 혼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자꾸 와서 메디컬 스쿨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메디컬 스쿨이 워낙 좋다는 걸 알고 그럼 거기도 완전히 메디컬 스쿨이 뭐 완벽. 메디컬 스쿨을 다 띄워가지고 독립을 시켜놨는데 그게 메디컬 스쿨이 독립돼가지고 되나요? 그게 대학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아트 스쿨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국의 이 K-팝이 워낙 제가 갔는데 그 네프도에 가서 텔레비를 틀면은 채널이 1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3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은 이제 너무 크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임팩트가 없고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교 200명씩 800명, 비즈니스 스쿨이 200명씩 800명,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한 1년에 100명씩 6년에서 600명, 그다음에 아트 스쿨 1년에 100명 40. 그래서 한 그 정도 됐고요. 패컬티를 약 160명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패컬티 레이쇼를 메디컬 스쿨은 10대 1, 딴 데는 20대 1. 그래서 1년에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중요한데 뭐 이게 그래서 풀리 잉글리시 캠퍼스. 그래서 거기서 절실히 원하는 게 국제화니까 국제대학을 하나 그러면 한다. 그다음에 모든 학생을 다 기숙사에. 그래서 이제 레지던셜 컬리지. 거기는 그 영국식 교육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이 레지던셜 컬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레지던셜 컬리지를 중시한 교육.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동대학교의 성공 모델이거든요. 학생들이 기숙사를 중심으로 하는. 요즘 이제 레지던셜 컬리지를, 그 서울대학교 지금 레지던셜 컬리지를 저기 시흥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뭐 그런데 지금 레지던셜, 이게 이제 앞으로의 교육의 하나의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쿨 중심이 아니라 컬리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레지던셜 컬리지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스쿨 with no department. 미얀마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할 텐데 무슨 디파트를 하나 내두면 그게 곧 착각돼요. 선생님들이 무슨 학과를 만들어주면은 포항군대에서 제가 아주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뭐냐면 학과를 만들어주면 그 학과 벽을 쌓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몇 번 학과를 좀 몇 번 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이번에 그 김도영 청장이 학과를 좀 그러니까 딴 거 아니에요. 전자과하고 컴퓨터공학과를 합치자. 그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no department declare 했어요. for school no department. 그다음에 물론 이제 IC 우리나라가 강력한 IC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C 다 우리 IC 왕국 아니에요. IC를 들고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extensive learning, flip learning인데 flip learning 여러분들이 이제 flip learning 잘 아시겠지만 켄 로빈슨이 2015년에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Creative School. School for the 21st century. 뭐냐, creative skill인데, 이제 creativity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aim of education are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world and talent within them.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담겨있는 탤런트와 그다음에 자기 밖에 세계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탤런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탤런트가 웹스터 사전에 보게 되면 이게 웹스터 온라인 사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보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5개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you need a weight, you need a money. 잘 아시잖아요, 탤런트. 근데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어떤 특별한 재능 또는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원적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오늘 내가 읽어드린 거기서 나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아마 수백 번 듣고 자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유명한 탤런트에 비유해서 어원적으로 탤런트의 의미가 나왔다 하는데 이 탤런트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어원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서 이제 어원적으로 나왔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하는데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뷰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어플을 받았어요. 첫 번째, 탤런트는 for everyone. 네?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탤런트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중요한 게 내가 이걸 가지고 그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미얀마 교육부 장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탤런트는 우리 한국 학생만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학생들만 탤런트가 아니라 미얀마 학생들 다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entrust all. 그 성경을 보게 되면 entrust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탤런트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라고. entrust에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entrust 했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 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받은 건가? 근데 이 펜이 이게 내 거가 아니고 이게 내 거 인트라스트에 있다면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이건 저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전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이것이
인트러스트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그러면 객관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할 수 있다. 오브젝티브화할 수 있다고. 탤런트라는 그 퀄리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or all different. 1, 5, 1, 2, 5. 탤런트는 다 달라. according to their ability.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for use to gain. 한 탤런트와 두 탤런트, 다섯 탤런트 사이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마운트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하나는 사용을 했고, 둘은, 한 명은 사용을 안 했죠. For use to gain. Gain what? Gain values. 네? 가치. 그러니까 탤런트가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치는 탤런트가 있다고 다 가치가 되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그래서 학교는 우선 첫째, 우리 학교 에듀케이션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학생들한테 탤런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잘 못해요. 요즘에 교육부에서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겠대. 정시를 또 하겠대. 이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뭘 알아? 그래서 수능 점수 가지고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나요? 결정적인 문제가 제가 우리 학교에서 포항공대에서 학생이 300명이고 교수들이 150명쯤 돼서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지도 학생이 이제 배속이 됩니다. 그럼 걔들을 4년간 데리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가다 보면 얘는 우리 학교 들어오면 안 되래요. 얘는 서울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울대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대를 가든지, 서울에 좋은 대학, 우리나라에서 좋던 딴스카이 대학 갔으면 참 체표하게 잘 나가래요. 근데 그거 잘못해서 포항공대 잘못 왔어. 걔는 이공 분야 할 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걔가 들어와 있어. 떡 들어와. 그럼 어떻게 들어와 있냐? 점수 때문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결국은 굉장히 강하고, 절대 점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수능을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 포항공대에서 수능을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탤런트가 있다고 다 크리에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결국 탤런트죠. 탤런트.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제가 드린 말씀 29절에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 있도록. The one who has will have more. Who doesn't have, 자기 가진 것 가지고 빼앗긴다. 그럼 뭐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한 거겠어요? 그거 다 인터프리트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결국 탤런트는 건 용기거든요. 결국 가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인베스터 뱅커에 안 되면 뱅커에다가 맡겨라 그랬는데,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크리에이티비티인데, 근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시니까 다들 학생들 크리에이티비티 다 나름대로의 다 아이디어 있으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creativity by definition is the ability to realize social value in either physical and metaphysical sense. 라고 크리에이티비티를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탤런트에 크리에이티비티를 더해서 value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탤런트와 크리에이티비티는 둘 다 value라는 기본적인 결과물과 이렇게 서로 코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value creation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탤런트를 찾아주고 그다음 특히 대학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크리에이티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에서 탤런트를, 그다음에 대학은 본격적으로 걔들에게 크리에이티비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대학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creative breeds something. 크리에이티브도 여러 가지. 뭐를 만들면 A breeds B, 그러면 영어에서 B가 있으면 A가 자동적으로 자란다 이런 뜻이죠. 배양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Creative breeds something.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crime breeds poverty. 가난하면 그 가난 속에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두 가지를 다 가지죠. 양면성을 가지는데,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다 가지는데 악한 것이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범죄가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Crime breeds poverty. 또 하나는 happiness breeds relationship. 우리의 행복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관계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happiness breeds good relationship. 그 다음에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나와요? 그건 bad relationship. 뭐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럼 creative breeds 뭐냐? creative breeds fundamental. 기본을 갖춰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펀더멘탈은 뭐냐? Increasing the mass becoming important. Science, 또 English, History, Philosophy, Physical. Physical은 뭐 결국 이제 체력이죠, 체력.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서 가장 어디다 돈을, 이 중에서 미국 대학에서 미국의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안 믿는데, 특히 대학이 뭐 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밸류 크리에이션,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 캠퍼스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캠퍼스에서. 95% 이상 미국 캠퍼스에서 나와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디에다 가장 이 중에서 돈을 많이 씁니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네? 운동이에요, 운동. 피지컬. 돈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 펀더멘탈이니까. 결국 체력. 우리나라 대학에서 얼마나 체력에 돈을 많이 씁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영어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해지죠. 영어가.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한 켄 로빈슨이 이런 얘기했어요. We are born with talent. We are born with talent. 모든 사람이 다 탤런트가 있는데, however, we don't grow into creativity. We grow out of it, or rather, we get educated out of it.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그 탤런트를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교육부에 그렇게 얘기해요. You are very lucky. 그러니까 everybody not free from this.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그 따라서 당신들이 얼마든지 제대로 교육 시스템을 갖추면 빨리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플리핑이 일어나거든요. 플립 클래스. 플리핑이 돼 있어요. 뭐냐? 교수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은 뭡니까? 좋은 교수가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기 보게 되면 variable은 뭐예요? 선생들이 얼마큼 마스터 분들이 계시냐 하는 것이 요즘까지 대학이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수한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강의로 학생들이 그걸 따라오면 A 받고 못 따라오면 C 받고 D 받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스튜던트 러닝이 마스터가 됩니다. 학생들이 얼마큼 학생들이 얼마큼 그 어떤 주어진 아까 얘기한 그 펀더멘탈을 얼마큼 마스터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그것이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베리어블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플립들. 그래서 이제 플립 클래스를 플리핑한다는 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더 무엇이 좋으냐를 떠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포항공대가 요즘 플립 하려고 노력하는데,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대학 차원에서 플립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한 10%는 못했다 그러고, 포항공대도 내가 알아보니까 김총장 만날 때마다 사실 플립 했냐고 몇 개나 했냐고. 그러니까 한과에 한과 정도는 우선 하도록 해가지고 돈도 한 1년 학원할 때 한 2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안 된대, 잘 안 돼. 이제는 이게 미국은 지금 끝났어요. 이미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탤런트를 중심으로 기다리고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면 기본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마스터. 영어 클래스를 오픈해놓고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어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어느 레벨까지 프로피션스를. 미국에서 지금 알겠지만 칸 아카데미가 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요즘 뜹니까? 칸 아카데미가 생겨가지고 프리로 모든 학생들을 어느 레벨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을 다 수학을 어느 수준까지 마스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의 학생들이 그 수학을 못한다고 우리가 잘 알려진 애들이 수학을 이제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지금 그걸 다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school should help students to learn and master fundamentals.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시라. 무엇이 여기서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탤런트가 아니죠. 탤런트 누구나 가지고 있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이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되나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제 그것을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딩에서 합해서 약 10만 스퀘어미터 정도. 그래서 센트럴 캠퍼스 메디컬 둘로 나눈 이유는 같은데 하기에는 굉장히 레스트릭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디컬 스쿨의 리퀘어먼트와 그다음에 딴 스쿨의 리퀘어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었어요. 나눠서 이제 이거를 지난해 6월 7월 달에 거기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의대하고 병원은 아직 교육부는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보건체육부에 있기 때문에 보건체육부에 가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갔더니 이제 사립학교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국회 하원, 상원인데 하원의 교육부, 교육위원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서 다들 저희들이 와서 좋은 대학 만들어주겠다는데 반대를 했겠어요. 사립학교에서 했고, 그래서 지난 12월 달 아주 최근입니다. 이제 불과 한 3,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12월 달에 MOU를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MOU.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외국의 어떤 기업이나 외국의 무슨 단체와 대학 설립을 위해서 만든 최초의 MOU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해서 외국 투자법에 의해서 투자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어디냐면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위치는 처음에 저희들은 그냥 양곤이 약 600만 도시고요. 제2도시가 여기 만달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수도예요. 당연히 수도가 가운데 있겠죠, 그죠? 옛날 왕국의 수도가 여기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여기 양곤에 와가지고 200년 전에 양곤에 와가지고 배를 대고 전쟁을 3번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다 먹었어요. 3번의 전쟁을 거쳐서 그래서 양곤은 영국 사람들의 식민지 먹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로 옮기지 만달레로 안 가고 그 중간쯤에 네피도라는 데가 수도를 옮긴 게 2007년입니다. 한 10년 됐어요. 그래서 네피도에 이제 자꾸 허락을 해서 결국 네피도에다가 설립해서 그래서 그 네피도시에서 저희들이 12월 8일 날 네피도시에 가서 좀 땅을 얻으려면 네피도에서 하다고 자꾸 이제 부탁을 해서 뒀다 그러면 네피도에 한번 가서 발표를 했죠.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이게 네피도 시장이고, 이게 네피도 디벨롭먼트 카운슬 멤버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우리가 몇 명이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로케이션은 이게 이제 네피도 시인데, 네피도 시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네피도, 여기 이제 국회고요. 국회 대통령궁이고, 여기가 이제 네피도 여러 네피도에 보면 여기에 이제 각 부처들이 여기 이렇게 산재돼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무원들 주택단지고 여기가 이제 호텔 단지인데 그 가운데
디플로매틱, 그러니까 외교 주택 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를 이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에, 딱 중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플랜 컨셉은 이제 아까 이제 플립 캠퍼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대학에서 교수님들 다 빼내고 대학 중심에 학생들을 놓고 러닝 존을 집어넣자. 그래서 플립 클래스만 하는 게 아니라 캠퍼스도 플립하자 하는 그런 아주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플립하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캠퍼스. 우리 요즘에 스마트만 하니까 우리 ICT의 실력을 보여주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버티브 캠퍼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에 수많은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칭화대학이라 했어요. 처음에 중국이 열리면서 칭화대학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근데 칭화대학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테크노파크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계 중국이 열리니까 세계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다 거기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모델을 제시했어요. 자, 미얀마가 열리는데 다들 지금 워치예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지금 미얀마를 워치하고, 우리만 아니에요. 세계 모든 기업이 워치하고 있는데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필요하거든. 같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이노베이션 캠프 쪽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땅이 실제 필요한 약 10만 평 필요한데 제가 30만 평을 요구했어요. 그때 바로 거기다가 30만 평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만 평은 이노베이션 존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픈 캠퍼스. 왜냐하면 이노베이션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오픈으로부터 시작하죠. 개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대학도 개방해야 돼요. 그 양곤대학에서 최근에 우리가 캠퍼스인데 양곤대학 총장이 와 있었어요. 양곤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육혁신 심포지움을 처음 했는데 양곤대학 총장한테 양곤대학 들어가니까 담을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부터 헐라. 그랬더니 60년에 군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담이 없었대요. 담이 없었대요. 그 이제 군부가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담을 세우고, 담을. 그래서 그것부터 헐라, 오픈하라, 오픈 캠퍼스. 그래서 not only physically open, we have to open everything.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끌어들이는 이런 대학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좀 약해, 우리나라 아직도. 아마 서울대학도 아마 월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연세대학도 월을 잔뜩 켜놨더라고요. 월을. 미국 대학에 월이 있는 대학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 미국 대학 가보면 이게 집인지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컬처가 돼야 돼요. 그런 컬처가. 우리나라 대학도 아주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린 캠퍼스, 서스테이너블 캠퍼스. 이게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요. 다른 예를 들면 포항공대에서 교수님들 처음에 모실 때 아파트를 드렸어.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포맷이 아니었어요. 그 아파트를 디벨롭하고 그 아파트를 커머셜하게 서스테이너블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교수들이 지나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그지 같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게 수십억이 되고 말이죠.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서 좋다고 살았는데 쓰고 보니까 비리털털이. 이 서스테이너블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캠퍼스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신들, 내가 거기 있는 그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거기 가서 사냐? 할 때 집을 하나씩 다 준대. 나는 절대 교수를 집 안 준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서울, 한국에 있는 기가 막힌 아파트는 우리나라 제일 잘 찾잖아요. 들여들어가지고 커머셜리 디벨롭해서, 그래서 저거 해서 그렇게 분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캠퍼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컨셉트가 우리가 없었지. 서스테이너빌리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우리가 그냥 해서 짓고 나오고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정말 그 대학이 오랫동안 우리가 떠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결국 떠나야 될 텐데 떠나고 나서라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럼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무슨 파이낸셜 서스테이너빌리티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이낸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존이 그래서 제가 인너 러닝 존, 아우터 이노베이션 존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평 정도는 러닝 존으로 하고, 러닝 존의 가장 중심에는 학생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뭐 아주 그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 가운데다가 이렇게 네모를 32만 평을 받았는데 학생들을 넣어서 러닝존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쿨을 만들고 여기는 칼리지가 들어오고 스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노베이션 존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학원 같은 것들을 틀림없이 10년, 20, 15년 지나면 틀림없이 대학원 하자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 대학원은 뭐예요? 대학원과 기업을 같이 맞닥뜨리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세워놓고 기업들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저희들이 이건 이제 기숙사 앞으로 러닝 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스쿨 바깥에 스쿨들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이노베이션 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쪽에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 여기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플렉스 만들고 여기는 엔지니어링 스쿨을 넣고 ICT 벤처 컴플렉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디컬 스쿨에서 병원과 그 다음에 헬스 앤 하우징 컴플렉스에서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질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 사업. 그래서 교수한테 들어와가지고 아마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되면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가서 하나씩 사시라고. 사실 렌트는 해도 돼요. 렌트는 우리가 이제 렌트도 할 겁니다. 렌트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 지금 포항공대 저 아파트 이제 잘 허물어야 돼. 옛날에는 그 최고의 아파트였어요. 15층짜리 아파트를 처음에 졌을 때 거기 그 포항에 있는 많은 저 어린애들이 다들 와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타보겠다. 엘리베이터. 그게 86년 7년이었어요. 여러분 86년 7년 생각해보세요. 그게 고층 아파트가 없었어요. 15층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건설이 공장만 지던 게 처음으로 아파트를 접은 거예요. 포스코 건설이. 지금 포스코 건설이 뭐 여기 많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여기 갔더니 샤프. 근데 당시에 처음으로 만드는데 꼭 공장같이 졌어요. 근데 뭐 튼튼하게 졌지. 근데 그게 지금 애물단지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돼. 여기다 이제 그걸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3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아트 스쿨이거든요. 아트 스쿨이니까 아트 오브 디자인이니까 여기를 이제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카리타운을 하자고 요거를 좀 대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센트럴 캠퍼스 이거 홍 목사님이 50 밀리언 5천만 불 대신에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합시다. 근데 5천만 불 준비됐으면 거기서 사실 오뚜기 식별해 준 거는 그렇게 안 돼요. 한 1,000만 불 정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내가 5천만 불은 있어야 제가 대학을 우리나라가 약 3천만 불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많이 생길 때 다 300억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다들 그게 기본 프로입니다. 근데 뭐 저기 가서 종합대학인데 한 5천만 불 얘기했더니 합시다. 준비되셨어요? 근데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부터 최근에 막 시작하는데 목사님 돈이 결국 돈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많은 일을 지금까지 벌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시작한데 그나마라도 지금 그 미랄복지재단이 미랄학교 장애인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장애인 학교가 전부 다 요즘 국고에서 지원되잖아요. 그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1년에 놀랄 일이에요. 미랄복지재단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미랄복지. 그래서 미랄복지재단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1년 예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래서 1,000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이렇게 그냥 다들 십시일반해가지고 잘 모른다고. 목사님 또 그래. 내가 거기 그 정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다들 도네이션이래요. 다 도네이션. 1,000만 원. 그다음에 메디컬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500억. 그래서 이걸 하나의 버짓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 어프루벌 그래서 좀 됐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퍼스트 페이스 컨스트럭션을 하고
그다음 내년에 학생을 뽑는데 지금 컨스트럭션이 이제 아직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내년까지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학생을 뽑을 생각입니다. 아마 2020년에는 틀림없이 개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이면 이제 6년 지나니까 2019년 6년 지나면 이제 메디컬 스쿨이 다 차게 되니까 그러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왜 당신들은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냐면 수지 여사가 이제 2012년에 하우스 어레스트 끝나고 나서 알란 클레멘이라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오토바이오그래피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아주 근데 그 알란 클레멘이 이제 책을 놨는데 그 사람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 몇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하우스 어레스트하면서 20년 이상 갓에 연금된 상태에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The Voice of Hope, Conversation with Burma's 아웅 산 수지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I want to live in the world. 수지 여사가 그때 한 얘기에 하우스 어레스트 때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I want to live in the world where each country is linked to others through bond of humanity.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은 humanity, nothing more than that, nothing less than just humanity. We are humankind. We live together in this world. So we want to help you.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뭐 저희들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제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죠.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않으시기까지 땅에서도 게다가 미얀마 땅에서도 미얀마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홍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사무소를 개설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할 때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는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가려야 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우리 기독 교수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결국은 이제 저희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같이 동역자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 좀 기도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선교 대학을 이제 십자가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 교수들이 나름대로 신앙과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사역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정말 좋은 대학을 정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세워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대가 너무 많이 아닙니다. 세 분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신기현 교수님, 동국대학교 선임 회장님. 우리가 잘 살게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어떻게 처음부터 예를 들면 연대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기독교 학교로 이렇게 연대나 이대가 우리나라에 큰 그거 했는데 아예 기독교 학교로 딱 선포하고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학교 설립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경험을 이미 했다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파워가 이제 여러 대학들의 연합체인데 뭐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은 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선은 계급장 떼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는 사실 한동대 때문에 그래요. 한동대 포항공대가 같은 모델이 필요한 건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저는 포항에 있으면서 포항공대 제가 이제 만난 게 이제 그 김옥일 총장이라고 우리 포항공대 처음에 만난 분을 만나서 왔고, 김옥일 총장 동생분이 이제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그래서 잘 알죠. 그리고 제 금속공학과 제 선배님 되시고, 이제 한동대학교 모델을 잘 아는데, 결국 이제 한동대학교 모델 같은 거를 거기서 하면 그거는 이제 아마 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대학교가 처음부터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고 한 게 아니고요. 결국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약간 신앙적으로 깊은 체험과 깊은 컨빅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동대에 오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한동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약간의 문제들 같은 걸 좀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대 총장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 공짜로 그 분교를 하나 세워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한동대가 갖고 있는 이제 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칼리지를 중시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칼리지 속에서 같이 살면서 공유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그 한동대는 약간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 48명당 1명의 교수가 배치가 되는데, 저는 피지컬리 24명당 교수 한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야 그 공간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가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그 교육을 플리핑을 하는데, 플리핑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의 러닝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하는 걸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그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의 밸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복음이죠. 복음을 공유하고, 이제 거긴 불교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 올 텐데, 불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챌린지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연변과기대가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철저하게 이제 트랜스퍼가 되게 되는데, 계속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제 다리 선임 총장님이 이제 그 박정호 총장님인데, 북한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서 쪽에서요, 교수님이나 직원들이 지금 이제 힘막 천국을 짠 다음에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직원들, 사실 예전 거기 전에 이런 데는 성교 헌신을 받았거든요. 성교사들이 재정적인 학교는 돈 못 준다. 알아서 먹고 살 것도 해갖고 와라. 그때만 한국 성교가 이제 뜨거울 때니까 이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과연 이제 그런 히스토리 좀 하나도 예, 그래서 그거는 서스테이너블 모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떠나면은 결국 그거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한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서스테이너블 재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거기서 그 미얀마 교육 개혁의 혁신에 관한 이제 심포지움을, 제1회 심포지움을 우리는 카파랍니다. 코리아 에이션 프렌치 어소시에이션 카파라는 걸 만들었는데, 카파와 거기 교육부하고 이제 같이 그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많은 교수들이 와가지고 그게 질문이었어요. 어떤 재정 구조.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겠냐?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얼만큼 그 재정이 1년에 학생들한테 첫째, 학생당 얼마를 투자하겠냐. 우리나라가 1년에 보통 사립학교가 1년에 약 15,000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지, 약 70%를 학생이 부담해요. 학생들이 부담하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도 평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약 7만 불 내지 7만 5천 불 평균 투자하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약 3분의 1을 이제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그럼 미얀마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는 지금 그 정부에서 학생 1인당 1,200불을 투자해요. 처음엔 200불이었지. 근데 그걸 정부가 다 돼요. 정부가 다 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사립대학이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얼마를 받을 거냐 하는 게 되고. 그런데 이제 얼마를 투자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는 한 6,000불 정도를 우선 투자할까 하는 생각이고요. 6,000불 정도. 그 중에서 한 절반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이렇게 동원해야죠. 아까 얘기한 그 자금에서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은 없고요. 교직원도 월급도 다 페이하고. 당연히 해야죠. 다. 페이하는 거 어떻게 해요? 교수님들 틀림없이 페이할 겁니다. 그냥 그 선교사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서스테이너블 해주면 돼요. 한 분만 더. 이번에 같이 파워에도 갔었고. 그러시구나. 네. 제가 또 총장회의 때 질문을 드렸었죠. 우리나라에 7만 불짜리 도시가 있다고.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셨던 거예요? 그때 총장회의 안 오셨어요? 그때 안 갔어요. 네. 우리나라에 제가 총장이 아닙니다. 총장이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거 모르죠. 그거 예. 모르죠. 제가 뭐 총장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화성에 7만 불 지금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를 섬긴 지 한 8년 됐고, 이제 이번에 파워 10차 대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한국대에 있고요. 많은 이제 좀 전에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총장님이 안 치면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뭐 교수라고 하시면 백 교수님께서 그렇죠. 네. 아까도 그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 굉장히 저는 공감하는 거죠. 근데 많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가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예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 청년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학벌 위주에서 학력 위주로 바꿔야 되고, 근데 학교 교육에서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비교 경쟁에서 공감과 협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다. 제가 수지여서도 공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것이 우리가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로힝야족은 안 물어보겠어요. 로힝야족에 대한 그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 말한 아트 스쿨에 교양 과정에 인문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런 공감의 폭을 넓히고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그런 인문학적인 교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게 저 대학이지만 우리가 실제 가르치는 거는 4년간 뭘 가르치겠어요? 4년간. 결국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중요한 게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명 그런 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뭐 필로소피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히스토리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이제 보통 포항대에서는 그래서 이 교양과정부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건대에서는 무슨 스쿨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마다 이제 경희대 같은 데 뭐 이렇게 무슨 스쿨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스쿨 만들죠. 그래서 후마니타스, 경희대 후마니타스입니다. 맞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꾸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세컨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칼리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칼리지를 아예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칼리지로 하고, 그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제가 텐터티브 아웅산 칼리지라고,
아웅산 장군은 이제 거기 국부적인 존재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거기에 그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리더였는데 불행하게 그분은 이제 암살당했죠. 근데 그 아웅산 칼리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아웅산 칼리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주로 그런 걸 해서 아마 2년 동안은 아마 전부 다들 아웅산 칼리지 1, 2학년 정도는 아웅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전공의 맛을 보고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스쿨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마 한 2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그 스쿨에 가서 자기 메이저를 좀 전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건 항상 아웅산 칼리지. 그래서 이제 칼리지와 스쿨이었는데 학생들이 스쿨로 뽑기는 뽑아요. 그렇지만 처음 2년간은 아웅산 칼리지에서 하는데 아웅산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거를 바로 인문학 주로 중심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지금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대도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사회학부로 이름을 바꿨고요. 교양학부에서 교양학부 싫다고 그래가지고 인문사회학부를 만드는데 여전히 그 갭이 존재해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웅산 칼리지 모든 학생이 다 아웅산 칼리지하고 아웅산이 갖고 있던 그의 그 리더십과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그 친족인가 뭐 친족인가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덕을 가지고 있어요. 수지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지 여사도 그 어머니가 이제 캐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그 수지 여사의 여러 가지 책이 오토바이오그래피 그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행간을 읽어보면 다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불교의 기독교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스포아스 보면은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인데 그 영역을 가지고 우선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질문 있으신 분은 우리 아정하면서 교제 나누면서 총장님께 더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